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네, 안녕하세요. 이사영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또 일부러 대답해 드릴 건데요. 제가 그동안 영상으로 계속 질문 답변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반복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취지와 같이 질문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룰 내용들을 따라오시는데 다들 이제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점점 댓글은 이제 직접 글로 남겨드리는 방향으로 또 병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구독자 질문 답변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말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전에 이미 10번, 50번, 100번 정말 설명했던 것들을 또 질문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 들어와서 그 댓글까지 다 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영상은 진짜 정주행 하셔야 돼요. 정주행뿐 아니라 3번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빨리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미 안 다룬 내용인 줄 알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까봐 우리 구독자님들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만든 거니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생 목록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1, 2, 3학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꼭 여기 순서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 다 아시면 여기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제목에 있는 내용 외에도 다루는 게 있으니까 꼭 가능하면 순서대로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꼼수를 보시려면 여기 동영상 가셔가지고요. 오래된 손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 밑반찬 이런 거 빼고 이거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사양 잡스 전에 하던 건데 여기 저품질 탈출 속도와 생명 있잖아요. 요거부터는 보셔야 됩니다. 요거부터 하나도 안 빼고 보시면 블로그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정말 새로운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티즌 덕님입니다. H태그 관련 질문. 북클럽 스킨 쓰고 있는데 본문 제목에 H1 태그, 제목에도 H1 태그. 여기까지만 봐도 아시겠죠? 이게 진짜 100번 정도 나왔던 질문인데 이걸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티즌 덕님도 계속 블로그 하시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 있고 새로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킨마다 다른데 북클럽 스킨의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니까 그냥 같이 쓰기로 한 거고요. 다른 스킨은 쓰긴 쓰셔도 됩니다. 근데 블로그 스팟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H1 태그고 포스팅 제목도 H1 태그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끼리 정하기 나름인데 우리 채널과 저는 이 포스팅당 H1 태그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빙 웹마스터 도구 같은 데서 검사하면 H1 태그가 2개라고 해서 주의 표시가 뜨잖아요. 근데 그게 뜰 때 2개가 뜰 때도 있고 여러 개가 뜰 때도 있는데 그때 내가 왜 뜨는지 이유만 알면 괜찮은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클럽 스킨에 H1 태그가 2개 뜨는 거는 우리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H1 태그가 심각하지만 사실 이게 구글에서 정한 기준이고 이게 모든 상위 노출의 근본 조건이 아니니까 북클럽 스킨을 쓰실 거면 걱정 없이 그냥 쓰시면 되고요. 혹시 이게 찜찜하다, H1 태그가 2개 뜨는 게 찜찜하시면 예를 들면 고래 스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무료니까 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강도경님이 구글용 글쓰기와 다음 글쓰기의 차이가 정보 글이냐 이슈 글이냐 차이가 맞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파란색 펜을 쓴다고 그랬어요. 이 구글이 있고요, 다음이 있잖아요. 다음의 경우에는 상위 노출 조건 중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적화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최적화가 되어버리면 어떤 글을 써도 예를 들면 예전에 잠깐의 로직이 있었죠. 사진을 많이 넣는다든지 그런 식의 아주 유치한 로직만 써도 내가 글을 쓴 것이 1등에서 3등 사이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정성을 안 들여도 되죠. 심지어 글 하나 쓰는데 15분 혹은 10분이면 이슈 글은 쓸 수 있습니다. 글 10개 쓰는데 몇 시간 안 걸려요. 15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자마자 상위에 꽂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최적화가 너무 쉽다 보니까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유저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1등에 꽂혔다가도 체류 시간이 높지 않으면 금방 2등, 3등 아니 10등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쵸? 이런 글들은 어디 효과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플러스 최적화라는 글들은 이슈 글에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빨리 쓰고 돈을 빨리 먹고 이 글 하나를 가지고 내일까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만 수익을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을 이슈용이라고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구글은 다릅니다. 구글은 글을 쓰잖아요. 언제나 1등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구글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음부터 1등에 꽂히는 글이 있고요. 아니면 5등 정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슬금슬금 올라와서 1등이나 2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데 이게 뭐냐면 100개 쓰면 100개가 다 꽂히진 않지만 그 중에 정말 잘 쓴 글들이, 특히 끌어올려진 글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1등 하다 내려간 글, 1등에서 3등으로 내려간 글 말고 5등 하다가,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5등 하다 1등으로 올라간 글은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가 작년 6월에 썼어요. 근데 올해 6월에도 1, 2, 3등 중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하루에 5달러씩 주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작년에 썼는데 올해 1년 동안 5달러씩 계속 주고 있으면 예를 든 겁니다. 한 달이면 150달러, 이 글 하나가. 12개월이면 얼마죠? 1,800달러네요. 이 글 하나를 가지고 1년에 1,800달러를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글이 10개만 돼도 1년에 18,000달러를 구글에서 더 이상 글이 쓰지 않아도 수익이 나게 해주는 거죠. 요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글하고 다음이란 글쓰기 차이는 정보 글이냐 이슈 글이냐라기보다는 구글과 다음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 상위 노출 로직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이 카카오에게 인수됐죠. 지금 카카오가 최근에도 공지를 내렸지만 점점 어뷰징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 겁니다. 얘도 검색 엔진이고 얘도 검색 엔진이에요. 다음이 누구를 벤치마킹 할까요? 앞서가 있는 구글을 벤치마킹 할 겁니다. 사실 하루하루 고객센터에서 관리자들이 답변하고 관리하고 스스로 누락시키고 이런 거 힘들지 않습니까? 돈도 가고. 구글은 알겠지만 고객센터 말도 전화도 안 가고 채팅도 안 받아줘요. 대신에 완벽에 가까운 상대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카카오의 검색 노출 기술자들이 이걸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전 세계 그 어떤 검색 엔진의 연구진들도 구글이 지금 가장 발전한 상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언제나 사람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 거죠. 점점 발전할 겁니다. 다음이 이 로직으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은 이슈 글들로 해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이 영상을 보고 느끼셨으면 이런 의미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제가 다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점점 일로 오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성우님, 제목에 낚였습니까? 200달러 비밀, 고뇌 끝에 공개 결정. 이거 진짜인데요. 누가 이런 거 알려주나요? 진짜 200달러 하실 수 이대로 하시면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사보시고 지금 제목에 낚였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사보시고 열심히 했는데, 제 영상 정주행 다 했는데 안 되면 그때 낚였다고 하시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저도 누가 보상해 준다고 해서 맥북 산 거 아닙니다. 아이패드 산 것도 아니고. 토마스킴님, 두 번째 방법인 쿠팡 파트너스 글을 먼저 써보라는 게 네이버 블로그의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설명글을 써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일반 글을 먼저 써보라는 건가요? 이건 제가 영상을 다시 안 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또 새로운 방식으로 알려드리죠. 캡처해가지고 애플 펜슬 2를 샀어요. 진짜 좋습니다. 제가 원래 손필기를 안 좋아해가지고 글씨 못 쓰는 거 보이죠? 제가 글씨 되게 못 쓰는데 손필기를 안 좋아해서 안 쓰고 있다가 애플 펜슬 3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기다리느니 빨리 사서 펜촉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이걸로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설명 좀 잘해드리자, 그런 개념으로 샀습니다. 이 캡처가 보통은 전원 버튼이랑 볼륨 버튼 누르잖아요. 근데 애플 펜슬이 있으면 구석에서 싹 끌어올리면 바로 캡처가 됩니다. 앱등이의 여담이었고, 네이버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글을 쓰시는데요. 글을 잘 썼어요. 상품 설명을 잘 했습니다. 링크를 딱 걸었죠. 여기다가 발행을 했더니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누락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쿠팡 링크 때문에 누락이 된 건지, 아니 쿠팡 없이도 이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링크 없이 그냥 발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발행을 했더니 네이버 블로그나 뷰탭에 1, 2, 3등 정도에 뜨는 겁니다. 아, 그럼 기분이 아주 좋죠. 돈을 긁어 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링크를 안 넣었잖아요. 상위 노출이 된 걸 확인하고 링크를 넣었는데 1, 2, 3위에 있던 글이 10등 밖으로 2페이지로 혹은 완전 누락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 누락은 뭐가 원인일까요? 이 쿠팡 링크가 원인이죠. 얘가 1단계. 2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위 노출은 했는데 쿠팡 링크를 넣었잖아요. 쿠팡 링크가 종류가 여러 가지죠. 완전 COUP로 시작하는 쿠팡 링크가 있고, 리디렉션도 있고, 그리고 단축 URL도 있습니다.
세 개 중에 뭐가 원인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노출이 된 포스팅에다가 자 요걸 넣었어요. 누락이 됐어. 그럼 요거 문제죠 지금. 요게 근데 네이버에 올라오는 모든 포스팅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블로그 여러 개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블로그는 요거 때문에 문제고요. 어떤 블로그는 요걸 넣어도 괜찮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본인 블로그 갖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셋 중에 뭐가 나은지 말씀드릴 수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게 누락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리디렉션을 해보세요. 리디렉션을 넣었는데 순위가 유지된다. 그러면 지금 이 블로그, 이 네이버 시기에 이 블로그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뭐가? 리디렉션이. 근데 이걸 넣었는데 누락이 된 거예요. 얘도 문제겠죠. 그러면 단축 링크 넣어보셔야죠. 그래서 이게 문제면 요거랑 요걸 넣어보시고, 요게 문제면 요거랑 요걸 넣어보시고, 요게 문제면 요거랑 요걸 넣어보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지 이런 식으로도 해보지 않고, 제가 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방식 쓰지도 않고 맨날 글을 쓰시고 발행할 때 무조건 링크만 넣어서 발행하셔서 이 원인이 마치 쿠팡 링크인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말이에요. 쿠팡 링크를 안 넣고 글을 쓰셨는데 그냥 단지 내가 글을 잘 못 써서 네이버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글을 잘 못 써가지고 링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링크 탓이 아니고 글이 문제가 있어서 상위 노출이 안 된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쿠팡 파트너스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음 최강파파님. 저스님 이거 블로그 스팟에 적용 가능한가요? 티스토리 블로그에는 이탈률 낮추기 내부링크 돌리잖아요. 블로그 스팟에서도 이탈률 낮추기 위해서는 내부링크 돌려야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요거는 요 내용을 알아야 답변 드릴 수 있는 건데 멤버십 영상이니까 이거는 약간 꼼수에 가까운 건데 이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제가 댓글로 답변 드릴게요. 이노티아님, 2차 도메인 받은 후에 티스토리 블로그 생성, 하위 도메인 연결 이런 과정으로 계속 블로그를 생성하고 연결하고 반복인가요? 네, 반복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 영상 중에 2차 도메인 가입하는 방법, 호스팅 KR에서 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티스토리랑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애드센스랑도 연결해야 돼요. 어렵진 않은데 또 처음 하면 그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간단하게나마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없는 호기심님, 대란 때 생성된 티스토리 블로그가 네이버 유입 아예 없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구글 유입만 관리할까요? 네, 그냥 글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대란 때 생성해 놓으셨으면 아마 블로그가 여러 개 되셨기 때문에 유입 신경 쓰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글 유입 관리하듯이 관리하시면 네이버 유입도 꼭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김선희님,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했던 사진은 티스토리에서 작성하면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거 제가 가장 최근 영상에 보면 이미지 관련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홈에 오셔서 보시면 여기 있죠. 블로그 이미지 세탁 잘못하면 독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네, 바로 요건데요. 요 영상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미지를 세탁해야 되는 게 그냥 세탁하면 돼요가 아니고 세탁을 하면 좋은 게 있고 이미지를 세탁하지 않아야 좋은 게 있습니다. 요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 있는 거를 가져오신 경우에는 문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그대로 네이버에도 업로드하고 여기도 업로드하면 그림도 똑같고 메타데이터도 똑같겠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변경해 주셔야 되고 사실은 사진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구글의 알고리즘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진에 있는 그림이나 컬러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 변경해야 되는데 요거 제가 아주 초창기에 말씀드렸는데 메타데이터 변경하는 거는 여기 밑에 요거 보시면 되고요. 요 사진 변경하는 거는 제가 다시 다룰 일이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네이버에 썼던 사진을 그대로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올리시면 안 되고 꼭 메타데이터 확인하시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수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구글 블로그 만들어야 하나요? 티스토리 시작하라 영상 보았는데 답변 뿌립니다. 네, 수달님, 다 하시면 좋습니다. 네이버도 하시고 티스토리도 하시고 구글 블로그도 하시고 그러면 좋은데 한 번에 다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만든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설명드리기 좋네요. 요게 지금 크게 말해서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의 차이를 말하면서 이거 먼저 하라고, 티스토리 먼저 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구글 블로그가 생겼잖아요. 세 개를 다 하시면 좋지만 순서로 치면 티스토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 스팟, 구글 블로그죠. 하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시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 마음 먹으셨으면 티스토리만 먼저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정주행 하셔야 돼요. 정주행. 글을 쓰시면서 정주행. 다 보시고 하려고 하면 못하세요.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는데 또 글을 안 쓰시면, 블로그를 안 해보시면 정주행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글을 계속 쓰시고 글 쓰시면서 겪는 어려움들이나 바램 같은 거를 영상에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주행은 제 채널 들어오셔서 정주행 재생 목록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보세요. 구독자가 무려 10,000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운영합니다.
사실 이 이사양 잡스라는 채널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마치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주제가 재밌거나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죠. 그리고 시작부터 사실 고행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은 전혀 하지 않는, 적어도 전 세계 95%는 하지 않는, 그리고 사실은 1%도 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별로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까봐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는 이 일을 시작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이런 정말 통계에서는 모수라고 합니다. 이 모수가 작은 채널을 무려 10,000명이 될 때까지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0,000명 됐으니까 또 기분 좋은 거 한번 해야겠죠. 감사드리고, 제가 원하는 건, 전 유튜브 해석 재밌고 기분이 좋은데, 다시 말하자면 저는 어쨌든 블로거입니다. 저는 블로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기반으로 유튜브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제가 하면서 겪었던 것들, 또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계속 전달해 드릴게요. 저도 블로그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 숫자로 세볼까요? 제가 몇 번 포기하고 싶었는지. 그냥 진짜 문자적인 숫자로, 오버하지 말고 한 50번. 그런데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다시 시작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ENTJ입니다. 이거 아세요? 재밌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런 성향이 있긴 한데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뭐 단톡방에 있는 여러 선배님들. 근데 이거 사실 이건 없었죠. 이건 옛날에는 구글에 있는 옛날 티스토리 선배님들한테 배운 거죠. 이때 저를 지탱해 준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아주 일개인이고 단 하나의 채널이지만 제가 다 퍼드립니다. 다 퍼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블로그 하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30만 원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근데 하루에 200불 300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나름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제가 그냥 제 키워드 드려도 좋은데,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차피 나중에 또 주저앉아요. 남의 키워드 갖고 그대로 써서 지금 당장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버는 걸로는 여러분 블로그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전자책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취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는 데는 버티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 영상이나 뼈 때리는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위한 거라고 꼭 생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저를 엄청 위해 주시잖아요. 구독자 10,000명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1,000명이 될까 말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10,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멤버십은 그냥 후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없었어요. 영상 없이 멤버십 했잖아요. 그냥 해주신 겁니다. 근데 또 사람이니까, 저도 사람인데 4,900원이라고 해도 그냥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돈인데 돈을 내면서도 기분도 좋으시고, 특히 멤버십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 취지랑은 안 맞는데 이거는 좀 바로 효과가 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꼼수 같은 거죠. 전자책 같은 느낌. 그래서 좀 힘이 나시라고 올려드린 거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구독자 10,000명 다시 감사드립니다. 또 곧바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